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장에 큰 돈을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방법은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이긴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원금도 보장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정직한 은행 직원이 사실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통장에 큰 돈을 그냥 두시는 건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귀띔해 드린다면 어떠실까요? 2025년 지금 금융 환경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단순히 통장에 돈만 넣어두시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어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원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더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은행 저축의 숨겨진 함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서 주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시니어분들이 입출금 통장에 큰 돈을 두거나 단기 정기예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5%입니다. 올해 5월에 3.0%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금리는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의 이자는 거의 0%에 가까우며 1년 정기예금의 이자도 평균 2.89%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원을 2.8%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으셨다고 해보세요. 1년 후 이자는 280만 원이죠. 나쁘지 않네? 하시겠지만 잠깐, 여기서 세금 15.4%를 빼야 해요. 그러면 실제로 받으시는 건 2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원을 2.8% 금리로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후 이자는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15.4%를 빼야 하니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237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3%였어요.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모든 물건값이 평균 2.3%씩 올랐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까워요. 돈을 불린 게 아니라 겨우 현상 유지만 한 거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정기예금을 6개월 만에 해지하면 원래 금리 2.8% 대신 중도해지 금리 0.5%만 적용됩니다. 예상했던 이자의 80% 이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3년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1년 만에 해지하면 이자는 0.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부분 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보통 금리가 더 낮거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입출금 계좌는 유동성이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없어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즉 정기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묶어두는 족쇄인 거예요. 앞선 내용은 정기예금을 예이고 지금부터는 입출금 통장의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5천만 원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셨다면 1년 후 이자는 고작 몇천 원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2.3% 올랐으니까 그 돈의 실제 가치는 약 4,885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에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이 한도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아시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좋게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은행에 1억 원 넘게 맡기셨다면 그 넘는 부분은 은행이 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큰 은행이라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죠. 과거의 저축은행이나 신협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은행에 분산시켜야 하지만 그럼 또 금리나 만기일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고 번거로움이 커집니다. 결국 분산해도 금리가 낮고 관리가 복잡해서 골치 아프죠. 세 번째, 통장에 큰 돈을 두면 생기는 숨겨진 여러 가지 문제는 바로 시니어들이 자주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입출금 통장에 큰 돈을 두는데 이 방법이 예상보다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에 큰 돈 보관에 숨겨진 위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기나 보이스피싱 위험에 노출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못 당하십니다. 2. 건강보험료 폭탄.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쌓여 있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 재산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통장에 큰 돈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약 8만 3천 원 정도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통장에 큰 돈을 두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 문제. 통장에 큰 돈을 두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을 많이 두는 것보다 다른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인플레이션 위험.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을 두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매년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죠. 기초연금 수급의 직접적인 타격.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월 4%씩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은 월 약 16만 7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월 33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 저축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리는 몇 가지 대안을 소개합니다. 1. 100세 시대 국민연금 활용하세요. 보통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늦추시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어떤 예금보다도 확실한 수익률입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니 저축의 대안으로 적합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수익률인지 아세요? 어떤 예금도 이런 확실한 수익률은 보장 못해줘요. 2. 재산이 없으시다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혼자 사시면 월 34만 2,510원, 부부는 월 54만 8천 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3. 건강하시다면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60세 이상부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최대 8분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 2,0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죠. 4. 여유로운 자본이 있으시다면 안전한 투자 상품들에 투자하세요. 국고채나 지방채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연 3에서 4% 정도 수익률을 줘요.
예금보다 훨씬 높으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거니까 안전하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필요할 때 중간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처럼 중도해지 손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금리 변동으로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기까지 갖고 계시면 원금과 이자가 다 보장돼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재 자산 중 예금 비율을 파악하고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를 계산하세요. 2단계 비상금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유동성이 높은 통장에 두세요. 수익률보다 안전성과 유동성을 우선시합니다. 3단계 자산을 예금, 채권, 배당주 ETF 등으로 나눠 리스크를 줄이세요. 여러분, 은행 저축만으로는 2025년 현재 금융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 혜택과 안전한 투자 상품들을 활용하면 보다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금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은행 저축에 의존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점검하고 정부 혜택과 투자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